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Assessing Architecture Support for Stream Computing to Accelerate Computational Storage라는 논문이고 올해 마이크로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보고 그 다음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어세싱이라는 디자인을 살펴본 다음에 평가와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SSD 아키텍처는 이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요. 먼저 SSD는 여러 개의 채널로 구성된 플래시 칩과 D램 그리고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칩 안에는 다시 호스트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컨트롤러가 있고 그리고 FTL이 돌아가고 있는 펌웨어 프로세서가 있고 여러 개의 플래시 칩들 여러 개 하나의 채널에 를 관리하는 플래시 컨트롤러가 있고 그 하나의 채널에는 여러 개의 플래시 칩들이 묶여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 칩들은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게 될 경우 동일한 버스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 펌웨어 프로세서 안에 있는 FTL이 리드나 라이트를 할 때 특정한 플래시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플래시 컨트롤러에게 리퀘스트를 이슈하게 되고 그 플래시 컨트롤러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플래시 어레이들 중에서 그 리드나 라이트가 필요한 플래시 칩들에게 플래시 요청을 해서 플래시 페이지를 읽거나 쓰거나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에서는 이제 FTL이랑 플래시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채널들과 여러 개의 플래시 칩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인터리빙과 패러렐리즘을 관리하면서 SSD의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D램에는 이 FTL 자료 구조 외에도 플래시에서 읽어온 데이터나 아니면 플래시에 써야 할 데이터들을 잠시 동안 버퍼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들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가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구조와 같은 구조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SSD 아키텍처에 컴퓨테이션 엔진을 추가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의 아키텍처에서는 플래시 컨트롤러에서 읽은 데이터가 D램으로 가게 되고 D램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시 컴퓨테이셔널 엔진으로 읽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최종 결과를 다시 D램에 적고 D램에 적힌 데이터들을 호스트 인터페이스 컨트롤러가 호스트에게 다시 결과를 전송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간단한 필터 오퍼레이션을 한번 평가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 필터 오퍼레이션을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셔널 엔진을 잼5라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1GHz의 리스크5 코어를 만들고 32KB 8웨이 에런 캐시랑 256KB 16웨이 L2 캐시를 둔 컴퓨테이셔널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밴드위스는 0.63GB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 실험할 때 SSD의 성능은 3.2기가 정도 나오는 SSD를 모델링하였는데 전체 성능은 0.6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그 실험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 그 분석을 진행한 결과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필터 오퍼레이션이 컴퓨트 인텐시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팅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21.3%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반면에 D램에 접근하고 에런 L2 캐시에 접근하는 데 걸린 시간이 전체 쓰는 시간의 대략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앞선 분석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가 메모리 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래시 컨트롤러를 통해서 플래시에서 읽어온 데이터는 이제 하나의 D램 컨트롤러를 통해서 D램에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컴퓨테이션 엔진도 이 D램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D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친 연산 결과를 다시 또 D램에 넣어주는 작업까지 해야 되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ONFI라는 오픈랜드 플래시 인터페이스 워킹 그룹에서 나온 ONFI 4.2 규격의 플래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스펙에 나와 있는 낸드를 이용하면은 이제 PCI 4.0 인터페이스에서 맥스 성능이 8GHz를 내려면은 8개의 채널을 가진 플래시 채널을 사용해야 되고 그 플래시 채널을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 플래시만의 성능은 약 12.8GHz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컴퓨테이션 엔진도 D램에 접근을 해야 되고 플래시 컨트롤러도 D램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맥스 성능을 내기 위해서 D램이 필요한 성능은 25.6GB/s라고 합니다. 근데 이 25.6GB/s를 내려면은 요즘 SSD에서 쓰고 있는 DDR4 D램의 경우 16GB/s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성능을 못 미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서 D램 성능이 전체 SSD 아키텍처에서 바틀렉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결과로 메모리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문제는 기존의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CPU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채널이나 HBM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메모리 패러럴리즘을 높이는 방법과 더 큰 캐시를 달아서 캐시 이펙티브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메모리 패러럴리즘은 컴퓨테이셔널 SSD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컴퓨테이셔널 SSD가 적은 비용과 낮은 파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멀티 채널이나 HBM, DRAM을 사용하게 될 경우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파워도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SSD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들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구들의 워크로드들을 분석한 표입니다. 이 저자들이 발견한 워크로드들의 공통점은 모든 스토리지 데이터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고 펑션 스테이트라는 것을 랜덤하게 접근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식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표에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블럭이랑 코드 블럭을 스토리지에서 읽어오고 키 테이블 같은 데이터들을 펑션 스테이트로 사용해서 랜덤하게 접근하여서 암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컴프레스와 디컴프레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스트리밍한 방식으로 읽어오고 딕셔너리 인덱스 같은 것들을 펑션 스테이트로 사용해서 압축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워크로드들도 거의 다 비슷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필터, 셀렉트, 파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펑션 스테이트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게 계속 읽어와서 연산을 한 다음 아웃풋을 적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을 스토리지에서 가져온 다음에 그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 이제 펑션 스테이트로 랜덤하게 접근하면서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방금 살펴본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에서 주요 사용되는 워크로드의 특성상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CPU에서 메모리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던 두 번째 방법인 캐시 사이즈를 늘리는 것도 역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에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데이터가 일단 스트리밍한 형태이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매우 떨어져서 캐시 사이즈를 늘리는 것은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에서 메모리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에 적합한 가볍지만 매우 효과적인 적은 레이턴시와 적은 파워로 높은 밴드위스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앞선 문제를 바탕으로 메모리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키텍처인 어세신이라는 아키텍처를 제안합니다. 어세신은 플래시 어레이로부터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라인 스트리밍 컴퓨팅을 제공하고 또한 어세신은 스트림을 캐시, D램 계층 외부에 유지해서 SSD의 메모리 월 문제를 효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아키텍처의 모습은 이 아래 그림과 같고 일단 이 컴퓨테이셔널 엔진이 플래시 컨트롤러와 D램 컨트롤러 사이에 있다는 것이 기존에 많이 제시되던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아키텍처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세싱 코어는 플래시 컨트롤러와 D램 사이에 로지컬하게 위치하게 되고 기존 구조와 달리 얘는 이제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연산을 한번 수행하고 D램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D램 트래픽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도 이미 플래시 컨트롤러에 컴퓨테이셔널 코어들이 하나씩 붙어 있는 형태의 아키텍처들이 여러 개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키텍처들과 이 어쌔신의 차이점은 그 기존의 아키텍처들은 이제 플래시 컨트롤러와 그 컴퓨테이셔널 엔진이 1대1 매핑되어 있었던 반면 지금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쌔신은 N/M 매핑을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더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쪽 채널에 데이터가 스큐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효과적인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큐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FTL이나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같은 정책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컴퓨테이셔널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 각각의 어세싱 코어는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어세싱 코어는 제너럴 퍼포스한 코어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메모리 하이어러키를 제공하는데 먼저 이제 인풋 스트림 버퍼랑 아웃풋 스트림 버퍼라는 D램에서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플래시로부터 데이터를 받거나 D램으로 데이터를 쓰는 데 사용하는 스트림 버퍼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패드는 코어 파이프라인과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로우 레이턴시의 랜덤 액세스를 제공하는 메모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캐시는 이제 스크래치 패드보다 더 큰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캐시를 추가적으로 달았고요. 이제 이 각각의 스트림 버퍼는 각각 S개의 스트림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이제 스트림들은 P개의 플래시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퍼는 서큘러 버퍼로 저장이 되어 있고 헤드와 테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헤드와 테일은 어세싱 코어의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랑 스트림 버퍼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 리스크5의 스트림과 관련된 인스트럭션을 추가하였습니다. 스트림 로드와 스트림 스토어라는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헤드 테일 레지스터를 바꾸면서 동시에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두 개 만들었고요. 그런 인스트럭션을 만들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SB가 이제 그 인스트럭션을 사용한 경우이고 SP는 이제 그 인스트럭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리스크5의 SIMD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그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 미드스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드스를 조정해 가면서 성능을 측정해 봤을 때 기존의 방식을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최소 3사이클에서 1.7사이클까지 걸리는 반면 그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사용할 경우 0.5사이클 만에 64KB 사이즈를 다 읽어올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세신의 프로그래밍 모델인데요. 어세신의 프로그래밍 모델은 어세신은 이제 컴퓨트, 피데이터, 리스트 그 2차원 배열의 LPA를 인자로 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자 컴퓨트는 실제로 연산을 수행할 컴퓨트 연산이고 피데이터는 이제 호스트에서 주는 호스트 영역의 메모리를 이제 뭐 리드할 때나 라이트할 때 쓸 호스트 영역의 메모리를 인자로 주고 LPA는 이제 로지컬 페이지 어드레스인데 이제 디바이스에서 실제로 페이지를 읽어올 주소들을 2차원 배열로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호스트 스택에서 이제 이 어세신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고 이 인자들을 디바이스로 넘기기 위해서 새로운 NVMe 커맨드인 scomp라는 NVMe 커맨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NVMe 드라이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오브젝트를 LPA로 바꿔주는 것과 같은 거는 파일 시스템이나 스토리지 엔진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변경점은 그 어세싱 코어에 대한 스케줄링을 기존의 SSD 펌웨어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펌웨어가 헤드테일 레지스터를 보고 있다가 변경될 때마다 한 번씩 어세싱 코어에게 스케줄링을 줘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SSD 펌웨어의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평가입니다. 논문에서 호스트 환경에 대한 것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고 여기 자기들이 6개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6개의 아키텍처들이 다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관련된 아키텍처들이고 베이스 SSD 같은 경우에는 8채널 플래시 어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각 채널들은 1GB/s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채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8GB/s의 성능을 낼 수 있고 그 SSD 내부에 들어가는 D램 같은 경우에는 LPDDR5 D램을 사용해서 2GB LPDDR5 D램을 사용해서 약 8GB/s의 성능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맨 처음에 살펴봤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한 게 베이스라인이 되겠고 U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FPGA나 다른 도메인 스페시픽한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게 제한된 연구들에서 제한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아키텍처들입니다. 그리고 프리패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이 이제 젠5 시뮬레이터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젠5 시뮬레이터 중에 DCPT 프리패처라는 그 리스크5에서 가장 뛰어난 프리패치 성능을 제공하는 그 모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듈을 사용한 게 프리패치가 되겠고 이제 어쌔신 SP는 그 어쌔신 방금 말씀드렸던 어쌔신 구조 중에서 스트리밍 버퍼를 빼고 스크래치 버퍼만 64KB를 사용하는데 추가적으로 64K 스크래치 패드를 더 달아서 앞에 64K는 데이터를 플래시해서 읽어오는 용도로 쓰고 뒤에 64K는 컴퓨테이션하는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64K 스크래치 패드를 계속 핑퐁 쳐가면서 조금 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한 구조가 이제 어쌔신 SP가 되겠고 어쌔신 SB는 논문에서 제안한 스트리밍 버퍼 기능을 추가한 어쌔신이 되겠고 마지막 어쌔신 SB 캐시는 그것의 캐시 기능까지 다른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시뮬레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컴퓨테이셔널 쪽을 담당하는 것은 젠5라는 리스크5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고 SSD 쪽은 MQ심을 이용해서 SSD 쪽을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어쌔신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싱글 펑션 오프로드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스태티스틱, 레이드 4, 레이드 6, AES 인크립션이라는 4개의 워크로드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스태티스틱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특정 컬럼들만 단순하게 더한 워크로드로 일단 컴퓨트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태티스틱의 경우 성능이 2배에서 2.1배 정도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1.5배, 레이드 6는 1.4배, AES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워크로드는 컴퓨트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라서 성능 이제 더 이상 D램 쪽이 성능 바틀렉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없었지만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 밴드위스가 바틀렉이 되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성능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펑션에 대한 오프로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TPC의 H 워크로드를 사용해서 대략 10기가 데이터셋의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그렇게 컴퓨팅이 많이 필요한 워크로드는 아니어서 어쌔신 성능이 대부분 1.5배에서 2배 가까이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FPGA를 사용하는 UD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훨씬 좋고 가끔가다 어쌔신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UDP 같은 경우에는 이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지만 어쌔신은 이제 이런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제너럴 퍼포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데이터가 스큐됐을 때 어쌔신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그 0일 경우가 이제 스큐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고 1일 때가 가장 스큐가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색에서 약간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쌔신을 그냥 1대1 플래시 컨트롤러랑 1대1 랩핑을 했을 때의 평가를 진행한 것이고 이제 이 진한 색이 제대로 된 어쌔신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인데 뭐 당연히 1대1 맵핑되어 있는 것보다 NDM 맵핑되어 있는 게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이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컴퓨트 인텐시브한 워크로드가 아니고 플래시 쪽에 이미 바틀렉이 걸린 상황이라서 크게 성능 효과를 받을 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저자들은 스트리밍 버퍼와 스크래치 패드 및
스트리밍 명령어 세트 확장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보드 역폭 메모리 계층 구조를 사용해서 플래시 데이터 스트리밍에서 인라인 스트리밍 컴퓨팅을 제공할 수 있는 어세신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세신 아키텍처는 스토리지 오프로드된 기능들에 대해서 1.5배에서 2.4배 정도 기존에 제한됐던 구조들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